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솔로 방송이고 이 녹음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에피소드를 보니까 12월 10일에 이제 연말 송년회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미식 앱 3가지 이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한 달째 이제 업로드를 안 했더라고요. 네. 연말에 좀 제가 하는 업무가 연말에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또 연말에 잠깐 쉬는 시간, 겨울방학을 나름대로 가지고 이제 2024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먼저 갑진년 청룡의 해가 됐는데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24년 어떤 일이 생길까, 뭐가 트렌드일까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을 한번 읽고 간단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인 김남도 교수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교수님이 매년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망을 담아서 발간하는 책이고 이번이 이제 16번째로 발간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2009년 트렌드 코리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매년 발간이 되고 있고요. 2024년 트렌드 코리아 책은 23년 10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이 엄청난 그 많은 조사 트렌드에 대한 조사와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뭐 디스커션 이런 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김남도 교수님이 대표 집필자이시긴 하지만 혼자서 집필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집필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주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연구위원분들, 보통 이제 요 학교 요 학과에서 석박을 하시거나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책임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플러스 트렌더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자원봉사자인데 이분들은 일반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일반인을 한 2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트렌드 조사를 1년 동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트렌드를 가지고 매년 책을 쓴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먼저 책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건 또 전년도에 썼던 트렌드 코리아 2023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 트렌드를 약간 한번 이제 뭐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앞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 평균 실종 소비 양극화. 예를 들면 프리미엄 상품과 가성비 상품, 극한의 가성비를 이제 추구하는 상품이 동시에 이제 공존하고 팔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작년에 특히 한창 인기가 있었던 그 스시 오마카세 같은 거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가게들은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스강 신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되게 핫했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가성비 상품, 다이소라든지 편의점 이런 데에서 이제 대용량이 혹은 아주 저렴한 상품들이 또 인기가 있었던 이런 소비 양극화가 2023년에 특이한 소비 현상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극화된 조직 문화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이제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SNL의 MG 오피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막눈광이라고 해서 맑은 눈의 광인, MZ들의 어떤 특이한 점 이런 거를 약간 개그 소재로 코믹한 요소로 표현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출근 방식들, 워케이션이나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출근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투 오피스 하면서 회사로 돌아오면서 많이 바뀐 좀 더 유연해진 회사의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자들입니다. 젠지를 넘어서 MZ를 넘어서 이제 알파 세대, Z세대의 다음 세대인데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초등학생 이하 세대들을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뿐만 아니라 좀 건강한 시니어들, 이제 예전이라면 노년층이었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건강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갖춘 그런 시니어들을 이제 신중년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새로운 소비자 계층이 또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리오프닝 이후의 공간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2023년은 2022년부터 그러기 시작했지만 다시 이제 오피스로 돌아가고 또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난 후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공간 전략이 바뀌는가, 좀 더 임팩트 있게 콘텐츠를 더 많이 갖춘 공간들, 대표적으로는 팝업 스토어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팝업 스토어가 정말 인기가 많았었던 2023년이었다. 대표적으로 더 현대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에 개점을 했는데 2023년 2월까지 약 2년간 팝업 스토어만 321개가 열렸다고 합니다. 방문한 고객들 수 자체도 약 460만 명으로
서울 시민의 2명 중에 1명은 더현대서울에서 열렸던 팝업 스토어를 방문했다고 하고요. 앞으로의 오프라인 공간이 단순히 좋은 입지를 통해서 이제 집객하는 것, 트래픽을 모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객을 더 머무르게 하느냐, 조금 더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라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고, 다음으로는 관계의 재해석이었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끈끈한 관계, 뭐 가족, 친구, 학교 친구, 회사 동료를 넘어서서 조금 더 이제 느슨하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목적 지향적으로 이제 사람을 만나고 교류를 하는 그런 문화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모친이라고 해서 뭐 익친, 익명의 친구, 덕친 하면 덕질을 같이 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덱스가 있는 친구 관계들이 생겨나게 되고, 요거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될 것 같은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별로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고, 그렇게 익명으로 모인 존재들이 어떤 가상의 채팅이라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러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교류하는, 또 네트워킹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 2022년에 오픈 채팅의 사용자 수가 2019년 대비 76%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오픈 채팅의 대화량 역시 전체 대화량의 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지표적 상승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들, 예를 들면 책에서 들어줬던 예시로는 뭐 문토, 트레바리, 그리고 당근마켓 동네생활 등을 이제 예시로 들어주고 계신데, 취미나 어떤 취향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느슨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나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다음으로는 불황을 극복하는 혁신의 힘 말씀해주셨는데,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이제 환율이나 물가나 금리가 모두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어떤 혁신적인 신기술을 바탕으로 신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혁신이 조금 도드라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 트렌드를 한번 다시 가볍게 돌아보는 책에서의 이야기였고요. 이거랑 같이 2023년 10대 트렌드 상품도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하나씩 아이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인 점포, 요거는 키오스크랑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행 예능. 저도 정말 여행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행 예능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코로나19 끝나고 여행을 가고 싶었던 이제 사람들의 욕구가 폭발하면서 이제 여행 예능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챗 GTP입니다. 이건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죠.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2023년에 가장 큰 트렌드였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챗 GTP가 또 10대 트렌드 상품에 올랐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편의점의 초저가 초대형 상품, 다섯 번째 단백질 식품, 이제 트렌드 상품으로 짚어주셨고, 여섯 번째는 식당 예약 줄서기 앱.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키오스크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도 이제 캐치 테이블 소개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이제 지표가 좋은 서비스들 중에 하나죠. 이 식당 예약이랑 줄서기 앱들이. 다음으로는 이제 웹툰 웹소설.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인기가 많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23년에 이제 이 웹툰 웹소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들이 잘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예를 들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것들이 되게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웹툰 웹소설 IP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생태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페이지 B에서는 30번째 에피소드로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게 본 기념으로 가볍게 살펴본 웹소설과 콘텐츠 생태계 이제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는지 꽤나 겹치는 게 많아서 좀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0대 트렌드 상품으로는 Y2K 복고 아이템, 레트로가 굉장히 유행했죠. 그 다음에 팝업 스토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팝업 스토어,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조금 특이했는데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건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3년에 대한 돌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고, 2024년 올해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뭐가 될까? 항상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는 항상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키워드를 명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초 사회인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 워낙 빨리빨리 문화 강하고 이제 시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전부터 그래 왔었는데, 점점 이 시간이라는 게 이제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원으로 바뀌어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가성비를 따졌다면 이제는 시간의 가성비, 줄여서 시성비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 시성비를 좀 더 따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대체 이런 현상이 생겼냐를 보면 일단은 너무 요즘 즐길 컨텐츠들이 정말 많죠. 이제 OTT로 시작을 해서 이제 OTT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즐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은 정말 생기고 없어지고 자꾸 새로운 게 생기니까 또 그런 것도 가보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맛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정말 1분 1초 단위로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바뀌어가는 그런 사회문화적 현상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냐를 보면 일단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싼 거를 찾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뭐 서치를 하거나 시간을 들였다면 이제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냥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이 책에서 뒤에서도 하나의 또 다른 트렌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디토 소비라는 게 있어요. 믿을만한 인플루언서 혹은 믿을만한 플랫폼이나 브랜드에서 추천해주는 상품을 그냥 따라서 사는 그런 소비 행태를 이야기하는데 최저가를 찾고 돈을 아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물건 구매 결정을 내린 데 들어가는 나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더라도 시간의 가성비를 따져서 소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사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요즘 많은 회사들에서 반반차 제도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반차라고 해서 이제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하거나 원래는 4시간이었는데 이제 2시간만 연차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반반반차라고 해서 뭐 1시간짜리도 쓰는 게 있대요. 시간은 이제 돈이고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쪼개서 정말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뭐 잠깐 30분 동안 PT를 받는다거나, 또 사실 이제 레스토랑 예약이나 웨이팅 서비스들이 정말 핫해진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맛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웨이팅이나 예약 서비스가 없어서 그냥 가게 앞에다 이름을 써놓고 마냥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이름 쓰는 것도 없어서 그냥 계속 기다리거나 뭐 이런 가게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대할 수 없다는 거죠. 기다리더라도, 같은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가게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웨이팅을 걸어놓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올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당연해진 것 같고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한다는 거. 왜냐면 즐길 컨텐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확실히 재밌느냐를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비 43회 에피소드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영상 콘텐츠 시청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빨리 보기 위해서 1.5배속, 뭐 2배속은 기본이고, 또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요약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한다거나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콘텐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즐기기 위한, 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아깝지 않게 쓰기 위한 그런 현상들,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초사회에서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줄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는 계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트렌드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포인트 같은 것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분초사회에서 이제 이런 즐거움을 쫓고 이제 정말 밀도 있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의 어떤 존재 의미는 스스로 하는 생각, 어떤 여백과 항상 뭔가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색하는 시간이라든지 성찰을 하는 그런 것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아날로그적 역량도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모 프롬프트라는 키워드인데요. 이제 프롬프트라는 거는 명령어를 뜻하는 거죠. 이제 AI 시대의 이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프롬프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결국에는 호모, 즉 사람의 역량이,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인간의 역량이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다 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트렌드는 육각형 인간인데요.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는 완벽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속성,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려놨을 때 모두 최고치를 찍어서 그걸 이었을 때 이제 육각형이 되는 것. 그 그림을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그거를 육각형, 이 사람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훌륭하다
라고 해서 이제 육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이제 아이돌 가수들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아이돌들도 춤, 노래, 외모가 다가 아니라 성격이라든지 인성, 뭐 집안, 그 외에 뭐 특기, 취미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 아이돌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혹은 좋아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 뭐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것까지도 따져서 이제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아이돌은 정말 육각형 아이돌이다. 누구는 정말 육각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제 즐기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 모든 걸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의 높은 요구 같은 게 조금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육각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어떤 숫자로 줄을 세운다거나 뭐 돈으로 환산을 한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씁쓸한 단상 같기도 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육각형 인간 트렌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2023년에 슬슬 유행했던 올드머니 룩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뉴머니랑은 반대되는 올드머니,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그냥 돈이 많았던 그런 부자들이 입는 패션 스타일을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는데, 이런 올드머니 룩 유행하고 했던 게 이제 육각형 인간을 되게 추종하고 동경하는 그런 트렌드에서 약간 파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육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육각형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서의 어떤 챌린지들, 뭐 갓생 챌린지 같은 것들, 작년뿐만 아니라 뭐 재작년에서부터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뭐 회사 다니고 잘 쉬고 이게 다가 아니라 뭐 따로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 새벽에 일어나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챌린지들도 어떤 육각형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의 일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런 육각형 인간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다. 사실 예전부터도 굉장히 있어 왔던 그런 개념이고, 다만 요즘 들어 점점 더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다 보니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트렌드인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의 한 가지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육각형 인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완벽한 가정 환경에서 완벽한 교육을 주면서 육각형 인간으로 얘를 키워야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강박이 나도 모르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씁쓸한 한국 사회의 좀 단면이 아니었나, 약간은 어두운 단면이 아니었나, 그거를 보여주는 트렌드 키워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으로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입니다. 사실 이미 쓰는 말이 있죠.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가격을 사실은 업계에서는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책에서도 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이 책이 약간 그 명명하는 거, 새로운 그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고 붙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거는 한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있다라는 법칙은 사라졌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가격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가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디지털과 AI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이게 디벨롭되는, 더 당연해지는 경향성의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커머스 하는 기업들에서 이 프라이싱 하는 팀을 따로 만들고 가격 컨트롤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소비자보호법 이런 관련 법령의 규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규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이내믹 프라이싱 전략이 그래도 조금 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 발전에 발맞춰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파민인데, 요거는 이제 이 책에서 만든 단어고요. 요즘 도파민이 엄청 화두잖아요. 이제 도파민 올라온다, 뭐 도파민 도는 일 없나, 뭐 등등 각종 기사에서도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책에서는 도파민에다가 파밍을
더해서 도파밍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파밍이라는 거는 게임을 할 때 뭔가 이제 아이템을 모으는 그런 행위를 파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자극적인 도파민 분출되는 그런 컨텐츠들, 그런 재미들을 찾아다니는 거를 이제 도파밍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저희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52번째 에피소드에서 SNS가 위험한 진짜 이유, 스크린 너머 플랫폼 기업들이 돈 버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SNS 유저들의 어떤 도파민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중독되게 만들어서 SNS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파민이라는 거는 새롭고 재밌는 거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고요. 책에서는 이제 도파민 찾아다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23년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들 그리고 2024년에 더 이제 성장하게 될 도파민 콘텐츠는 아무래도 쇼츠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쇼츠가 시작을 한 거는 2021년 2월에 유튜브 쇼츠가 이제 런칭했고 그러니까 베타 런칭은 20년에 했는데 전 세계 런칭 공식적으로 한 게 2021년 7월 그리고 수익화를 2023년 2월부터 했어요. 아직 수익화 초기 단계이고 아무래도 수익화를 유튜브가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쇼츠를 더 요즘 많이 띄워주고 있죠. 플랫폼 내에서도 띄워주고 있는데 책에서 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유튜브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유튜브 시청자 뷰의 약 80% 이상이 쇼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쇼츠가 활성화된 이후에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오히려 2분에서 1분 정도로 평균 줄어들었는데 전체 채널별 시청 시간은 약 2.3배로 증가를 했다. 즉 이제는 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보다 쇼츠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그 빈도가 더 많아졌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길이의 유튜브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보다 60초 분량의 쇼츠를 10번 이상 보는 빈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풀이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더 짧고 자극적이고 재밌는 콘텐츠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시간을 더 쓰는 그런 트렌드가 더 강화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유튜브가 쇼츠 광고까지 시작을 했으니 그 현상은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도파민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사실 정말 높기도 해서 작년에 나왔던 책 중에 요한 하리라는 분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또 화제가 됐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도파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에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가 물론 있겠지만 사실 개인으로서는 그런 짧고 강렬하고 반복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의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팝콘 브레인이 되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책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중요하다.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행복 호르몬, 좀 작고 사소한 즐거움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긴 호흡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로토닌도 중요하다.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10개 키워드가 많아서 제가 다 이거를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지금 5개 얘기했는데 나머지 5개 간단하게만 키워드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제 6번째 키워드가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예전과 달리 이제 밀레니얼 남편들, 밀레니얼 아빠들은 결혼 후에 남자에게 기대되던 역할이 전과 크게 달라졌고 가사 노동이라든지 육아 같은 거를 더 많이 참여를 하면서 가족관계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소비 풍경도 바뀌고 있고 예를 들면 요즘에는 건조기랑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이게 필수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다음으로는 스핀오프 프로젝트. 예를 들면 큰 기업에서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스핀오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해본다거나 예를 들면 패션 브랜드들의 세컨 브랜드라든지 혹은 컨텐츠 브랜드들의 새로운 포맷의 컨텐츠들 스브스 뉴스나 듣동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MBC 14F 이런 것들이 사실 스핀오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들
개인들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혹은 커리어 관련 없더라도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들. 이 페이지비 팟캐스트도 저의 어떻게 보면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스피노프 프로젝트가 하나의 또 키워드였고요. 다음으로는 디토 소비. 사람이나 컨텐츠나 유통 채널의 선택을 따라서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디토가 이제 나도라는 뜻이잖아요. 요즘 특히나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선택지가 정말 많은 시대이다 보니 실패의 두려움이 더 크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혹은 믿을 만한 플랫폼 콘텐츠에서 이제 추천하는 상품 혹은 그 사람들이 써본 상품을 그냥 따라서 쓰는 것, 따라서 구매하는 것을 이제 디토 소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9번째로는 리퀴드 폴리탄인데요. 인구가 감소하고 또 교통은 발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유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때 시작됐던 워케이션 컬처랑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주 인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인구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좀 더 유연하게 관계 인구라든지 생활 인구 등등 어떤 도시의 인구를 정의하는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그 개념, 유연한 도시의 개념, 유연한 인구의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서울이 굉장히 과밀하고 모든 발전이나 경제 기능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고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균형한 어떤 발전이나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좀 리퀴드 폴리탄에게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새로운 동력 같은 게 있기를 약간 기대하는 마음에서 또 이런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 페이지비 관련 콘텐츠를 말씀드리자면 32번 에피소드에 인천 계양로 프로젝트 청년들은 어떻게 로컬을 되살렸나라는 이제 로컬 엔터프러너라고 해야 될까요? 로컬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 에피소드를 녹음을 할 때는 계양로를 가보기 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양로를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책에서도 이 계양로 프로젝트를 언급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32번 에피소드 한번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돌봄 경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죠. 특히 이제 굉장히 개인화된 사회 그리고 1인 가구가 거의 지금 1000만 가구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초개인화된 사회 또 1분 1초가 아까운 이 분초 사회에서 돌봄을 시스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이라는 게 단순히 불쌍해서 연민으로 돌봐주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가 됐죠. 사회적 약자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돌봄이라는 게 어떤 경제 활동 그리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서비스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책에서는 돌봄 매칭 서비스들, 케어링, 케어닥, 맘시터 같은 매칭 서비스 소개해주고 계시고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노령화가 또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노인 관련한 또 다양한 서비스들, AI 스피커라든지 부모사랑 로봇 같은 것들 그리고 시니어 돌봄 시장에 뛰어든 대규 그룹 케이스 같은 것들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2024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야기해준 소비 트렌드 관련해서 페이지비가 뽑는 2024 주목할 트렌드 딱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는 당연히 압도적 1위는 생성형 AI 책에서는 이제 프롬프트 인간이라고 키워드를 명명을 했는데 이 생성형 AI가 사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 사회 문화적인 측면 사실 모든 측면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이 생성형 AI가 압도적인 1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정부까지도 주목해야 할 정말 거대한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B에서도 2023년 한 해 동안 이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정말 에피소드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한번 따져봤는데 AI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컨텐츠를 2023년에 6개나 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이제 2023년 컨텐츠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2024년에도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더 앞으로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케이스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거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거 아마 2023년부터 시행이라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을 한 고향 납세제라는 어떤 세제를 약간 벤치마크해서 만든 것 같고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외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
기부를 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 이 기부금이 전액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라는 거는 내가 냈던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10만 원 초과해서 내게 되면 16.5% 공제가 된다고 하고요. 10만 원까지 공제했을 때 3만 원 포인트를 줘요. 이 포인트를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사이트 주소가 www.ilovegoyang.go.kr 이라는 주소인데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포인트를 줍니다. 기부도 이 사이트에서 하게 되는데 이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가격대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만든 특산품 혹은 그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카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만 원을 기부하고 이제 3만 원 포인트를 받아서 상주 곶감을 구매했는데요. 혹시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2024년이라 2023년 연말정산에 반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2024년의 연말정산에 반영은 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꿀팁 같은 거였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주변에 물어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책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사실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대한 비판도 일부 존재를 하긴 해요. 이게 사실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최근 트렌드 그냥 총정리한 거 아니냐, 결산하는 거 아니냐. 실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 혹은 직군에서 시장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트렌드가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트렌드라는 게 1년만 유지되다가 끝나는 거는 아니라서 결산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보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트렌드가 정말 빨리 바뀌고 정말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다 따라가기가 분명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쯤 읽어보고 이런 게 있었군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책에서 언급하는 이제 잘 사용되지 않는 억지스러운 신조어 네, 이제 명명을 하고 이제 자꾸 용어를 만드는데 그거는 좀 알아서 걸러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약간 오그라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파밍이라든지 그다음에 피지털이라고 해서 피지컬 플러스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을 연결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새롭게 만든 그런 트렌드 용어들이 정말 많은데 많이 쓰지 않는데 약간 만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소비 트렌드 얘기는 하지만 직장인이든 경영인이든 사업가든 투자자든 심지어 그냥 일반 소비자든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다방면에서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책이고 재미로 보기에도 부담 없고 되게 잘 읽히는 그런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트렌드 코리아 2024 책에 대한 총평이었고요. 2024년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즐겁게 원하시는 일 다 이루는 2024년 되시길 바라고요. 페이지 B에서도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트렌드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소식들이라든지 스타트업 얘기들, 테크 얘기들, 비즈니스 이야기들 재밌게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